네,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글씨는 인중 이정화 서예가의 새해 인사입니다. 삼국지에 보면 말 중에 말, 최고의 말은 붉은 말, 적토마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2026년 시청자 여러분 모두 정말 최고의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 그냥 말하지 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새해가 밝게 떠올랐습니다. 전국의 해맞이 명소에는 수많은 인파가 모여 각자의 소망을 빌고 또 새해 다짐을 되새겼습니다. 열정과 도전의 상징인 말의 해답게 희망차게 출발한 새해 첫 순간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정다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어둠을 걷어내며 붉은 태양이 떠오릅니다. 다른 거 뭐 있겠어요? 장사가 좀 더 이제 경기가 좀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이죠. 그 이상은 없어요. 서울역에선 KTX를 타고 새해 첫 추억을 만들려는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손주 100일이라서 가족이 방문하게 됐어요. 밝고 또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열정과 도전 정신을 상징하는 붉은 말처럼 저마다 새로운 희망과 목표를 다짐하면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올해는 병오년, 불의 기운을 가진 말의 해입니다. 강한 생명력과 열정, 또 새로운 시작과 도전을 상징합니다. 말띠인 저도 새해가 각별하게 느껴지는데요. 말띠 시민들의 새해 소망을 권민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12지 가운데 7번째 동물인 말은 예로부터 성실함과 힘의 대명사였습니다. 반려동물일 뿐만 아니라 운송수단, 나아가서는 탱크와 전체의 역할도 같이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약하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한 해가 되는 3년 뒤 올림픽을 목표로 유도 유망주는 올 한 해 말과 같은 성실함을 약속했습니다.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1위를 한 다음에 말처럼 질주를 끝까지 해서 LA 올림픽 가서도 금메달 꼭 따오겠습니다. 화이팅! 2026년 병오년 새해, 세대는 달라도 모두가 붉은 말의 뜨거운 기운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한 해를 기원했습니다. SBS 권민규입니다. 저는 지금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선 화려한 불빛이 새해 첫 밤하늘을 수놓고 있습니다. 1년 전 오늘 대치와 갈등으로 얼룩졌던 이곳이 다시 한 해 소망을 비는 시민들의 공간으로 돌아왔는데요. 제 뒤로는 3년 7개월 만에 주인을 찾은 청와대도 멀리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천명하고 5가지 대전환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강청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병오년의 첫 일정으로 국립 서울현충원을 찾았습니다.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넋을 기린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을 국민과 함께 열겠다고 방명록에 적었습니다. 이번엔 새해 우리 경제는 어떨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 같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수출 7천억 달러를 돌파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새해에도 이런 수출 훈풍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부산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성진 기자, 새해 첫날 이 시간에도 움직이는 컨테이너들이 많이 보이네요. 네, 지금 제 뒤로 컨테이너 선이 보이실 겁니다. 새해 첫날 이 시간까지도 컨테이너를 옮기는 작업이 쉼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부산항에서 선박에 싣고 내린 화물만 컨테이너 7만 개 분량입니다. 국내 컨테이너 수출입 물량의 60-70%가 바로 이곳 부산항을 통해 움직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해 처음으로 역대 최대인 7천억 달러를 돌파했는데 올해도 그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휴일에도 분주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철강, 석유화학 등은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올해도 수출 감소가 예상됩니다. 기업에 추가 부담이 생기는 이후에 탄소 국경세 시행과 글로벌 교역 둔화 우려도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주요 기관들이 예상한 올해 경제 성장률은 1%대 후반에서 2% 정도입니다. 지난해 성장률이 1% 안팎인 걸 감안하면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수출 성장이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고리를 만들어내는 게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부산항에서 SBS 정성진입니다. 2026년은 스포츠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상 최초로 올림픽과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또 월드컵과 아시안 게임, 이 굵직한 대회들이 한 해에 모두 열려서 1년 내내 감동과 환희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이 소식은 이성훈 기자입니다. 2월 6일 이탈리아 밀라노와 코르티나 단페초에서 2026년 스포츠 메가 이벤트의 서막이 오릅니다. 눈과 얼음의 축제가 시작되면 태극전사들은 쇼트트랙과 스피드스케이팅, 컬링, 스노보드 등 다양한 종목에서 빙판과 설원을 질주하며 2018년 평창 대회 이후 8년 만에 종합순위 톱10 진입을 노립니다. 프로 선수들이 나서는 야구 대표팀은 5회 연속,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은 4회 연속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SBS 이상훈입니다. 또 한 걸음 도약할 2026년 첫날 소식들 광화문 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시 목동 스튜디오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2022년 민주당 서울시 의원 후보 공천과 관련해 이른바 공천 헌금 의혹에 연루된 강선우 의원이 오늘 민주당을 탈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 당내 윤리감찰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김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오늘 오후 SNS를 통해 탈당의 뜻을 밝혔습니다. 당과 당원들에게 더는 부담을 줄 수 없다며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적었습니다. 이틀간의 청문회를 마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어제 저녁 도망치듯 국회를 빠져나갔습니다. 여당은 불출석한 김범석 의장과 위증 의혹을 받는 로저스 대표를 포함해 모두 7명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백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저녁 국회 본관. 청문회를 마친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에게 숨진 쿠팡 노동자 장덕준 씨의 어머니 박미숙 씨 등이 사과를 요구하며 항의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지금들이 그렇게 사과하는 일을 했느냐고. 전국의 영하권에 매서운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질 걸로 예보됐는데요. 외출하실 때 든든히 챙겨 입으시길 바랍니다. 한파 속에서 맞은 병원연 첫날 표정을 장민성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서울 여의도 선착장. 난간에 고드름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서울 낮 최고 기온이 평년보다 4도 넘게 낮은 영하 2도에 머물렀는데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떨어져 휴일이면 붐비던 한강공원은 한산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은 영하 10.5도까지 떨어졌고 강원 산간은 영하 20도를 밑도는 등 제주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머물렀습니다. 밤사이 수은주는 더 내려가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12도로 오늘보다 더 낮겠고 밤부터 모레까지 제주 산지에 최대 30cm 이상, 호남 서해안에 최대 10cm 이상의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SBS 장민성입니다. 인공지능 AI는 이미 대화 상대와 비서 역할을 넘어 상상을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진화해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피지컬 AI로 우리 일상에 더 깊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간처럼 표정을 짓고 또 스스로 생각하는 휴머노이드 아메카에게 인간과 AI의 역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메카, AI가 인간보다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린다면 인간은 지금 갖고 있는 판단권을 AI에게 넘겨야 할까요? AI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더라도 인간의 판단에는 감정과 윤리가 중요합니다. AI는 보조 역할을 하며 최종 결정은 인간이 내리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젠슨왕은 AI의 다음 단계로 피지컬 AI를 지목했습니다. 로봇인 당신이 볼 때 2026년에 AI는 몸을 갖게 될까요? 정확한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기술 발전의 속도를 보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AI가 신체를 갖게 되면 다양한 기회를 열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는 AI가 우리의 일과 산업 그리고 삶의 선택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연중기획 시리즈 제4의 물결 내 삶의 AI를 통해 전하겠습니다. 연중기획 첫 순서로 모니터를 벗어나 바깥 세상으로 확장하고 있는 피지컬 AI의 현 주소를 홍영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일본과 동남아로 수출되는 건강기능식품 창고입니다. 로봇이 상자를 스캔해 도착 국가를 확인하고 쌓아둡니다. 시간당 250개까지 쉬지 않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적재의 효율을 높이려면 이렇게 높이와 길이가 다른 상자들을 최대한 빈틈없이 쌓아 올려야 합니다. 제 뒤에 있는 로봇팔은 AI가 시각적으로 상자의 크기를 인식해 퍼즐을 맞추듯 상자를 안정적으로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눈으로 보고 두 팔로 이렇게 작업을 하는 모든 환경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작업 환경들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기계 구조보다는 사람 형태가 굉장히 유리한 게. 피지컬 AI 산업은 연평균 38%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공개된 휴머노이드 67개 가운데 중국이 만든 게 41개로 가장 많고 미국이 13개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은 2개뿐입니다. 중국 기업들은 휴머노이드의 자연스러운 동작과 저렴한 생산 비용을 과시하고 미국 기업들은 강력한 AI 모델을 바탕으로 작업 능력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젠슨왕 CEO가 한국을 앞으로 피지컬 AI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나라로 꼽은 만큼 우리가 가진 제조업과 소프트웨어 분야 강점을 피지컬 AI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SBS 홍효재입니다. 주식과 부동산, 가상자산 등 돈의 흐름을 들여다보는 연중기획 머니무브도 준비했습니다. 지난해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뜨거웠습니다. 부동산은 연이은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19년 만에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올해 주식과 부동산 어떻게 움직일지 이태권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5억 6,600만 원). 지난해 우리나라의 가구당 평균 자산입니다. 5년 전보다 1억 2천만 원, 약 27% 늘었습니다.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자산 규모는 30% 늘었고 부동산 같은 실물자산은 26% 늘었습니다. 이 절대적인 금액은 물론 실물자산이 더 많지만 금융자산이 큰 폭으로 오르며 전체 자산 중 비중도 올라갔습니다. 다만 미국과 우리나라 모두 금리 인하 기조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점과 꺼지지 않는 AI 거품론은 중요한 변수입니다. 또 6월 지방선거와 11월 미국 중간선거도 자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SBS 이태권입니다. 전기차 살 때 받는 정부 보조금은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여기에 더해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갈아타면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해 달라지는 전기차 보조금, 장세만 기후환경 전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3년부터 일시적 수요 둔화, 즉 캐짐 현상을 보였던 국내 전기차 시장이 지난해엔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한 해 판매량이 22만 대로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운 건데 자동차 업계의 잇따른 신차 출시와 충전시설 확충 같은 인프라 구축 등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됩니다.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1차 원인으로 겨울 철새인 가창오리와의 충돌이 지목됐죠. 이렇듯 공항 주변 조류 정보는 조종사들이 꼭 알아야 할 사고 예방의 기본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안공항에선 관련 정보가 10년 동안 갱신되지 않았고 사고가 난 지 1년이 지나서야 가창오리에 대한 정보가 처음으로 반영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전영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24년 12월 참사 당시 제주항공 여객기는 동체 착륙 전 조류 충돌을 보고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총비서가 새해맞이 행사에서 러시아로 파병됐던 군인들의 가족을 각별하게 챙겼습니다. 대회 메시지는 자제한 채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내부 결속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김태훈 국방전문 기자입니다. 어제 늦은 밤부터 평양 능라도에 있는 5월 1일 경기장에서 열린 북한의 신년 경축 행사. 러시아 파병을 마치고 돌아온 군인들이 입장하자 관중은 박수와 환호로 맞습니다. 파병 군인과 주민만을 위한 신년 행사를 치름으로써 앞으로 5년간 북한의 주요 정책을 결정할 9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도 풀이됩니다. 김정은이 어린이들로부터 축하 인사를 받을 때 딸 주에도 꽃다발을 받았고 어린이들을 안아줬습니다. 본 행사에 앞서 주요 인사들이 입장할 때 김정은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두 어린이의 손을 잡고 경기장에 들어서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새해 첫날 스위스 스키 리조트 지역의 술집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수십 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스위스 경찰은 현지 시각으로 새벽 1시 반쯤 세계적으로 유명한 알프스 산악마을인 크랑몽타나의 한 술집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장 조사가 진행되면 사망자와 부상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올리브유 통큰데이 달력의 체크 통큰데이. 스포츠 뉴스입니다. 스포츠 빅이벤트가 몰린 2026년 태극 전사들은 금빛 신화를 꿈꾸며 새해 첫날부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한겨울 추위도 녹인 진천 선수촌 훈련장에 홍석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새벽 6시 짙은 어둠과 칼바람을 뚫고 태극전사들이 운동장을 뛰고 또 뜁니다. 더 빨리 더 빨리. 미 프로농구 2025년 마지막 경기에선 귀여운 아기들이 엄마에게 빨리 기어가기 경주를 펼쳤습니다. 마지막에 대역전극이 펼쳐졌습니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추위가 매서웠습니다. 내일도 설의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 낮 기온 영하 4도에 그치면서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고요. 모레 아침까지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어젯밤부터 울릉도에는 대설 경보가 내려지면서 이미 2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밤 사이에는 호남 서해안도 눈발이 강해지면서 최대 10cm가 넘는 폭설이 예상됩니다. 눈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건조함이 더 심해졌고요. 그 밖에 동쪽 내륙과 서울 등 수도권에도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당분간 강한 바람이 불어서 각별히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여전히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철원의 아침 기온이 영하 17도, 대구가 영하 9도까지 떨어지며 오늘보다 2, 3도가량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당분간 계속해서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026년 새해엔 무엇보다 몸도 마음도 건강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가전은 쓸수록 오염이 걱정되지만